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주간 기획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양창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동훈 방송본부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소모적인 대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국회 공전 사태가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식물 국회 사태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갔고 지금 또 역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간 선거제가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본다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우리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들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시고요. 네, 너무 별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수임은 잘 되십니까 요즘? 그냥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변호사들 네, 전체적으로 좀 힘듭니다. 예 어렵다고 하던데 변호사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네. 특히 더 힘들지 않길 바라고요. 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일단 이 올라가 있는 이 법안들의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이 이제 2개가 발의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법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거는 여러 건이 있고, 예. 근데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게 이제 2개라는 말씀인데, 아, 이게 특별히 더 좋은 안들이라서 이렇게 다 2개가 올라간 거예요? 뭐 아, 최종적인 아니니까. 약간 그러니까 조정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근데 차이점은 이제 크게 처장 그 수사처장의 임명 그 절차 방식 예. 이거와 그러니까 기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그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 범위는 그러니까 공수처니까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 이게 뭐 전부 언급할 수는 없고요. 예. 그 뭐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 예.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네. 예. 그러니까 뭐 경무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일선 서장들이 이제 총경이죠. 그거보다 한 계급 위입니다. 아, 경무관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찰서장보다도 높군요, 네, 경무관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위공직자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성급 장교. 아, 장성급. 들어가고. 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예. 별들. 대령은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이제 비서실 경호처 뭐 이런데 3급 이상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들, 아, 국정원도 상급 이상 네. 국정원 직원들. 예. 네 포함되고요. 그 뭐 이런 고위공직자의 뭐 가족, 배우자, 직계 비속, 음. 직계 존속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 사촌. 사촌까지. 네.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범죄,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이제 저질렀을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이거 뭐 대상 범죄도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들고요. 음. 이게 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패 범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관련 범죄. 아, 이들이 뭐, 지금 언급하신 그 사람들이 부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조직은요? 네, 공수처 조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예. 네, 이게 뭐 조직 관련해서 뭐 세세히 설명드리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공수처도 이제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뭐 처장은 검찰총장이고 예. 수사처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뭐 신분 보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임기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좀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뭐 그렇군요. 권한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예. 네, 그것도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게 기소잖아. 이 사람 이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관심들이 많으시던데 네, 뭐 기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소 부분은. 네, 기소권 관련해 가지고 뭐 논란이 좀 기소권을 빼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일단은 지금 올라온 법안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어떻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그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은 가지지만 예. 기소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뭐 판사, 검사, 경찰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법원장이나 뭐 검찰총장 이런 건 판검사에 포함되겠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고 대신 이제 수사를 마친 다음에 저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게 돼.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권은희 의원 안에서 보면은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똑같습니다. 예, 뭐 예. 판검사, 경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그 기소 여부를 그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걸 둬서 거기서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뭐죠, 이건 또?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배심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소심의위원회 그 위원들은 누구냐면은 배심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뭐. 그런데 저는 이거 늘 배심원 얘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무작위로 그 어떤 판결에 어떤 권한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언뜻 들어요. 네, 근데 뭐 누구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격은 국민이면 되는 거죠. 20세 이상 국민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막 무작위로 하다가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좀 위법 사항 있는 사람도 배심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제척되는 예. 그런 결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이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이제 선정된 다음에 뭐 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권은희 의원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정치 검사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얘기가 시작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권 조정 시작은 그러니까 뭐 정치 검사들 그 무슨 고위 검찰 고위직들의 뭐 부패나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권한 남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뭐 결국은 이제 막강한 그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좀 나누자, 통제하자 이런 사회적인 합의라기보다는 뭐 그런 인식이 이제 인식이 있어서 사회에서 시작된 거죠. 이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미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된 얘기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얘기가 계속되냐면 일단은 뭐 검찰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검찰이 반대해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총장이 옷 벗고 사퇴하고 뭐 이런 뭐 극한 수단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했고 뭐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우리 잘 기억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평검사들이랑 이렇게 대화했었죠. 대화도 하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법부의 한 축인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뭐 전신 새누리당까지 뭐 다 포함해서요. 그 보수 정당들이 이제 보수의 이념이라는 게 이제 기존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공수처 관련해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옥상 옥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해야지. 뭐 왜 새로 그런 걸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정확하게 그걸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경찰에 대한 그 오래된 뿌리 깊은 그 불신이 있죠. 뭐 부패했다. 검찰에 대해서. 아니 경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아, 뭐 예,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경찰의 또 수사에 갖고 있는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 불신들, 예, 예, 불신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자질이 모자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논의가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경찰에 대한 이제 어떤 불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도 이 논의가 네. 계속 유지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네. 결국 이제 이 공수처도 그렇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 비대한 검찰 권력 여기와 결국 이제 맥이 다 있는데, 네네. 이 검사들의 권한은 도대체 얼마나 센 겁니까? 우리나라 검사 검사들은. 네 수사의 사법 절차에 있어서 예.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뭐 검사의 권한은 정말 막강하죠. 모든 아.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수사권, 예,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예, 영장 청구권, 예, 수사 종결권 당연히 있고요. 아. 그다음에 기소권, 예. 기소 뭐 독점이죠. 그다음에 예. 기소 재량주의라고 예, 그래가지고 편의대로 기소 음, 편의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편의대로 자기들이 재량에 의해서 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고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권력을 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예,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 권력을 좀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뭐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보면은 예. 대개 이 형사사법 절차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아, 수사는 경찰이 네,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선진국에서 그런단 말이죠. 네, 예. 대부분이 다 그런 기조죠.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왜 이렇게 검찰이 문제지 이러고 세계를 돌아봤더니 세계에는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네 이렇게 이런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들이 그 막강한 권력들을 자기들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권력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입맛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은 윗사람들은 정작 수사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네. 예, 그게 다 그렇군요. 이제 그 수사권 조정하고 예, 예. 공수처가 다 그런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제도고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정보보다 관심이 많은 것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도 이어져 온 것 같고요. 네. 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게 부각이 된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중점 공약 사항으로 예. 네, 내세웠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책을 검찰의 개혁에 대한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 그 문제도 있고 예. 노무현 정부 때 또 청와대에서 계속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검찰 개혁을 사실 담당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고요. 또 더 멀리 가면은 이분이 뭐 오래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죠. 변호사 뭐 대부분을 뭐 인권 변호사로 이제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항상 부딪히면서 뭐 이거 개혁의 필요성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될 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거 검찰 개혁에 대한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졌었는데 결국 미완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회 어쨌든 상임까지 올라갔으니까 잘하면 이제 공수처의 아버지는 조국 수석이 되겠네요. 나중에.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예. 뭐 언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 또 예. 대통령도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에게 정권을 줬다. 예. 라고 말할 수 있을 예,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뭐 신임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그래서 숱한 논란과 네. 허물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다는 네, 얘기도 뭐 있고. 야당 예.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수석 이게 워낙 또 뭐 다음 대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인기가 예. 또 많으니까 맞아요. 대중적으로 또 네. 인기가 있으시죠, 조국 수석이. 그래서 뭐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뭐 분명히 이제 뭐 인사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임을 하고 책임을 계속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왜 어디서 비롯됐고 그
그 관련된 이야기들과 지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국회에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들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어떻게 지금 이것이 비롯됐는지 좀 점검해 봤는데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검사들이 권력이 이렇게 비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검사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그걸 조정해 주면 되지. 그 권한을 경찰한테 다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그렇게 좀 조정하려다 보니까 경찰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그런 우려가 예. 있죠. 실제로도 그리고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내용들을 그게 보면 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타당한 지적일 수 있고요. 예. 일단은 근데 검찰은 그 대통령이 직접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 셀프 개혁 놓쳤다. 예. 시기가 지났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넘게 이 음. 논의가 있었는데 음. 검찰이 내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회를 줬는데 못한 네. 겁니다. 그 요리조리 피하면서 네. 어떻게든 좀 이렇게 모면하려고만 하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20년 이제 동안. 뭐 예.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정권 눈에 또 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이 보니까 검찰이란 칼을 늘 사용하고 싶어 하니까 바뀌는 네, 정권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권력의 속성이죠. 예, 네.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은 안 된다. 예. 너희들 기회를 줬는데 못했으니 이제 외부에서 칼을 대고 예. 니네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절대 권력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유명한 말인데 그다음에 뭐 권력은 이제 나눌수록 투명해진다. 예, 뭐 이런 예.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니네들 이제 통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 내부적으로도 안 되고 외부적으로도 뭐 견제 장치 정도는 안 되니 예. 권력을 나누자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경찰의 권한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준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우려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한데요. 예. 가장 강력하게 이 대목에서 저항을 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경찰 작용이 있고 사법경찰 작용이 있는데요. 예. 뭐 행정경찰이라는 거는 이제 뭐 치안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거고요. 사법경찰 작용은 이제 수사 이거 예. 얘기하는 건데 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이제 치안 경찰이죠. 예. 그리고 사법경찰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 방대합니다. 검찰하고는 비교할 수가 몇 없어요. 명쯤 되죠, 지금? 뭐 전국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대충. 검사는 뭐 제가 예. 그 몇천 명 몇천 명 정도고요. 수준이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근데 경찰은 뭐 10만 명이 넘고요. 10만 명. 네. 맞습니다. 예. 수사 쪽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비교가 안 되는 숫자군요. 네, 비교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행정경찰 그리고 또 정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에는. 예, 예. 그래서 그 정보력을 그게 이제 수사에는 예. 도움이 됩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네. 많이 하고 많은 네. 방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쓴다면 수사를. 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범인 검거율도 높고 음.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효율성을만 추구하면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제 우려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력과 뭐 치안 경찰 그 숫자 경찰 뭐 이렇게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주면은 예. 이제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예. 막강한 권력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통제 장치로 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경찰 어떤 것들? 뭐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경찰청장이 제일 위에서 이제 모든 경찰을 이제 지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서 치안과 뭐 일반 뭐 민생 범죄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권력이 분산되니까 예.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거죠. 그만큼 그다음에 이 수사 관련돼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어떤 결과물로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오히려 이제는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이제 그런 안들을 내놓으면서 네, 이거는 충분히 그 견제 장치 일리가 마련다는 거고. 예. 네, 일리가 있는 이게 지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자치경찰제나 이런 게 시행되면 어느 정도 견제가 확실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제도라는 게 이제 뭐 운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뭐 비근한 예로 그 우리 사법부는 그 헌법상 그
엄격하게 분리돼 있잖아요. 음. 삼권 분립 해가지고 분리돼 있지만 뭐 과거 정부에서 대법원이랑 정부가 이렇게 뭐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적으로는 그게 돼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뭐 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들이 생긴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되지만 예. 그 결국은 그 실효성은 뭐 운용에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그냥 제대로 운영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아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하실 때 이제 검찰 권력의 통제가 얘기만 20년 동안 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도 이제 버닝썬 같은 거 이제 뭐 하고 또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흔히 좀 속된 표현으로 이제 삥 뜯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일선 경찰들의 어떤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탈 행위들,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묻은 우리만이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있지 경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검사들의 어떤 속내 불만이 있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뭐 말씀하셔가지고 제 얘기가 네. 아니고 이제 그런 여론들이 있다. 이 문제의 어떤 근저에는 국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이런 것을 좀 노골적으로 주장을 할 때 상당 부분의 또 국민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사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또 신뢰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근저에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정세에는. 요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의 자질 문제 자꾸 언급되는 예, 예,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단지 그 검찰의 그런 자존심 문제라고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사실적인 문제가 있고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예, 예. 뭐 사실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 살인 흉기를 찾는다든지 뭐 시신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사실적인 예.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느냐 이거는 맞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검사를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음. 결정하고 이러는 작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준사법기관으로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다. 근데 너네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바도 없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이건 문제가 예. 있다라고 하는 뭐 일면 일각의 타당 주장이 있는 거죠. 뭐 예. 일면 타당하다고 예, 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수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을 이제 뭐 사시 출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채용을 해서 그래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시 출신의 또 경찰분들도 많이 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제 친구분도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그런 걸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찰 인력의 이제 자질 문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국민적 우려 또 검사들의 어떤 주장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들도 타당하죠. 그걸 네. 좀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또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실 거잖아요. 네. 해보세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에 개입하고 예. 이제 뭐 변호인으로서 예, 아니면 예. 뭐 고소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음.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이제 네. 예, 그래서 뭐 예. 저마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검찰로 넘어가면 음. 좀 요게 좀 해소가 되겠지. 뭐 이런 기대.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일반 예.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을 해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찰은. 예, 예.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예. 경찰 조직을 위해서도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도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비롯됐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어떤 셀프 개혁 부분 얘기도 좀 잘 들어야 되고요. 오랜 세월 또 이 검사들을 계속 어떤 권력의 어떤 칼로 쓰려고 했던 정권들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 네. 또 부합해서 춤을 췄던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그런 검사들의 오랜
일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니까 검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 여담입니다만 이번 그 사태에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네. 제대로 한번 어떤 청와대와 여당의 어떤 이런 압박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했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4월달에 이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 사표를 던지고 장렬하게 맞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검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네. 그게 뭐 과거에 이제 총장들이 예. 그렇게 했죠. 이분은 그렇게 왜 해서 안 하신 거예요? 나갔는데 이게 좀 과거랑 좀 다른 게 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예, 예. 지금 검찰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작정 그냥 반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예, 예. 검찰에서도. 그래서 문밀 총장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잘 일단- 모르시죠? 네. 검찰총. 예, 예. 대화해 본 적도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뭐 예. 하여간 이분의 고민은 그런 거죠. 뭐 사표 던지는 거야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임기도 얼마 안 아, 남았었고. 맞아. 7월 달까지니까 네, 몇 달 더 네.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네, 것 같고. 그거는 아닐 것 그럼 같고요. 왜안 던졌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아, 여기 남아서 뭔가 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예, 예. 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거를 그런 역할을 하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아.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예,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 뭐 사표 던져봐야 예.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표 던지는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덜렁 던지고 그 총장만 사라져 버리면 후배들도 네, 굉장히 사실 그거 그거 좀 무책임한 설거지하는데 겁니다. 힘듭니다. 예, 예, 예. 뒷감당하는데 힘들죠. 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뭐 이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 대통령의 의지나 국회의 의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뭐 버닝썬 아까 말씀하신 예. 버닝썬 수사 예. 또 뭐 김학의 예. 전 그 차관 검경 수사권 네. 조정의 어떤 검찰과 경찰의 대리전 수사로 저희들은 다 네. 언론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보고 뭐 하는데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예. 양쪽 다 뭔가 비리가 있고 예. 안 좋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주 예, 구질구질해졌어요. 예, 그거는 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뭐 이쪽에서 이거 수사하면 그거 봐, 니네 이렇게 나쁘지, 그 권력 나눠줘. 뭐 이쪽에서 또 수사하면은 그거 봐, 니네 비리 있으니까 그거 수사 능력 없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좀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은 어쨌든 이 제도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어느 방향에서 해야 제일 좋을까 그거에 이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공수처 신설 아까 여쭤보려다 잠깐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안대로 하면은 공수처 신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이게 고위공직자들 넣는 건데 네. 검찰이 여러 가지 눈치 보느라고 못했을 때 이제 공수처가 나서갖고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생각했던 안보다는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일단 뭐 규모 자체도 좀 많이 규모도 축소됐고요. 적고 네, 또 대상도 좀 네, 하고 그렇고, 기소도 좀 할 네, 수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축소돼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문제라기보다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공수처가 이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제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그냥 독립 뭐 사법부처럼 예. 대법원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그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권력- 하면 네. 헌법을 개정해야 네, 되는군요. 헌법에다가 정말. 이제 이 대통령 직속이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 기관이 아닌 예. 독립기관을 만들려면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 발의안 2개 이제 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예. 뭐 대통령은 사실 임명만 해요. 예.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추천위원회 만들어져서 2명을 추천하면 뭐 1명을 지명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인사청문을 하고요. 근데 뭐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 이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네. 국회 그래서, 동의를. 네. 아,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중립성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또. 네, 이거 그러니까 뭐 뭐- 이러면 뭐 톰 제임스에서 또 다 빠져나가요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서 예, 예, 얼마나 그게 제일 진짜 중요한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얼마나 제대로 운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강지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와 사람들 마칩니다. 양창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